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케이팝 더 즐겼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케이팝 안에서 행복을 계속 느끼고 탈퇴를 안 했으면 좋겠다. 글쓰기 워크숍 쿠킹 케이팝이라는 거를 같이 했었는데 주라님이 써주셨던 글도 전 너무 재밌게 읽었었어요. 전 저희가 온라인에도 올렸는데 그 불안정한 덕질을 그러니까 해왔던 게 아니라 추구하셨잖아요. 맞아요. 불안정한 덕질을 추구하셨던 이야기를 써주셨었는데 주라님이 주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아이돌의 공통 분모가 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제 그 구 비스트에 네가 불길이라도 난 뛰어들게, 그 가사가 딱 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길에 내 몸 하나 같이 뛰어들고 싶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제 루트킹으로 하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서바이벌을 보면서 최애를 잡았었는데, 그들의 불안정한 시기에 내가 함께 뭔가를 일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궤도에 다다를 때까지 내가 함께 힘써주겠다. 이 감각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서바이벌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덕질해왔던 아이돌들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 제가 거의 90% 이상 첫 1위를 봤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때 시기를 되게 약간 단물 빠는 걸 수도 있는데 그들이 그 성장해가는 그 과정에 함께 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막 간절하고 절박한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습에 저는 조금 끌리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워크숍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굉장히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윈이라는 엠넷 서바이벌을 너무 심각하게 과몰입해서 봤었고 그 중에서 저는 이제 B팀을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할 때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그때 팬들이 이제 막방 전에는 어떻게든 B팀을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막 지하철역 가서 전단지도 나눠주고 이랬었어요. 저는 뭐 전단지를 나눠주진 않았지만 저도 막 어떻게든 홍보하려고 막 애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윈이 데뷔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데뷔했으면 하는 마음에 YG에 계속 팬들이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서포트도 진짜 계속 보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YG 패밀리 콘서트가 그때 있었는데 그래서 B팀 슬로건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그 몰입이 되게 또 좋긴 했는데 사실 너무 괴로웠어서 그쵸.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왜냐면 진짜 데뷔를 못할까 봐 너무 무섭고 힘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좋아했던 그룹도 음원이 잘 되거나 그런 가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백을 해서 쇼케이스를 갔는데 멤버 중에 한 명이 오늘 노래가 나왔는데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또 정병이 왔어요. 그래서 막 음원 총공팀에서 돈을 모금하잖아요. 막 돈 보내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멜론 아이디 100개씩 만들고 너무 좋아서 한 일이지만 노동이 되어버리고. 네, 노동도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음원 성적이 오르지 않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속상해하고 그 그룹을 좋아하는 내내 그게 힘들었어요, 사실. 아, 이렇게 뭔가 불길에 뛰어드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감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아, 다시 그렇게 좋아할 수도 없고 좋아하고 싶지도 않다? 약간 이런 저한테는 그런 감각이 있는데 반대로 주라님은 이제 계속 그러고 싶으신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다 저 같을 줄 알았는데 워크숍 때 보니까 제가 또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저도 왜 그럴까를 이제 복기를 해보니까 그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불안하고 그 순간이 제가 제일 사랑했던 순간으로 치환이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 괴롭지만 그만큼 괴로움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계속 서바이벌을 보고 그랬는데 또 무난한 픽에는 또 그런 정병이 없잖아요. 소위 한을 먹는 그런 멤버들을 잡을 때 재미있고 진짜 사랑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도 그 빠져있었던 그 당시에는 그런 감각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제가 자체가 약간 좀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뭔가 그런 사랑에서 어떤 도파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정에 막 이렇게 고저를 맛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적으로 끌렸던 것 같아요.
아, 맞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것 같은 게 이게 그 주라님이 그 글에 지금 조금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안정감을 주는 현재가 그래도 맞아요. 좋다라는 얘기를 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괴로움 속에도 불구하고 어떤 좋아하는 마음을 많이 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퇴사하고 자영업자로 이제 바꾸면서 현실이 너무 쉽지 않다 그쵸. 보니까 안정 추구형이 된 것 같아.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리고 그게 너무 톡식하다고 느껴서 그 서바이벌은 이제 전단지 돌리는 건 사실 이제 귀여운 수준이 됐고 팬들이 이제 엄청나게 거액을 맞아요. 베팅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 겔벤? 겔벤 모금. 그 거액을 베팅하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아니지 않나? 근데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듀스 시리즈를 그런 의미에서 좀 불매하는 차원으로 아예 안 봤고 그리고 더보이즈 나왔던 로투트 킹덤도 그래서 안 봤어요. 근데 이제 그 킹덤 주연 짤 보고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순간에 넘어가는 게 맞아요. 또 제가 서바이벌 불매 이후로 처음 다시 본 거였어요. 윈 이후로는 서바이벌을 다 끊었어요. 간극이 꽤 있네요. 제가 윈 때 너무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아서 진짜 양현석 씨한테 피해 보상금을 청구하고 싶을 정도예요. 나 너무 힘들었어. 또 졌으니까. 그쵸. 그게 크죠. 근데 만약에 저였으면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충격과 아픔으로 그 아이돌을 제 성향이라면. 그쵸. 근데 저는 아이콘이 데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멤버가 바뀐 게 좀 싫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멤버들이 싫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멤버가 좋았던 것. 그러니까 그 그룹이 좋았던 건데 어쨌든 멤버가 변동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그거 크죠. 왜 바꾸냐고. 자기소개에서 주라님이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판을 만들곤 한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 만들었던 판들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작게는 그냥 정말 친구들이랑 분기별로 만나서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K-팝 상영회를 하는 정도였고 그것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유진님이랑 오셨던 K-팝 파티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었던 건데요. 사실 저는 K-팝으로 알게 된 친구들이 사실 제 친구의 대부분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모여서 가장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K-팝인 거예요. K-팝으로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늘 모여서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 브이로그 통해서 이제 막 그런 콘텐츠들 걸스나잇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전부터 K-팝으로 할 수 있는 뭐 게임부터 해서 콘텐츠든 발표회든 그런 거를 그냥 너무 그냥 하고 싶었어요. 뭐 안 하면 안 되겠어가지고 친구들 연말에 모아서 올해의 K-팝은 무엇이냐 이런 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었었고 그렇게 친구들을 매일 저희 집으로 모아서 작은 K-팝 파티들을 이어나갔었던 것 같아요. 정매는 어떻게 사귀는 편이에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중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그 친구들도 역시 학창시절에 K-팝으로 친해졌고 그러니까 너 동방신기 좋아해? 나 슈퍼주니어 좋아해. 이렇게 친해진 친구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K-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사회에서 만난 또 K-팝 하는 친구들을 다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정말 친구의 친구들로 다 제 K-팝 친구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제 친구들은 다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멱살 끌고 너는 남아있어야 돼 하면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전 늘 탈퇴를 바랐던 사람이라서 친구의 탈퇴를 응원하고 내가 얼른 따라갈게 했던 건데 나만 이렇게 내가 탈퇴를 못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친구들이 제가 탈퇴할까봐 서로 탈퇴할까봐 요즘 누가 좋대 요즘 누가 괜찮대 하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와 너무 네. 좋다. 그렇게 K-팝 수명을 조금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왜 친구들끼리는 서로 계속 탈퇴를 못하게 그렇게 유지를 해주려고 했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사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K-팝 없이도 우정이 유지가 되는 거는 변함없지만 K-팝 플러스 우정은 좀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K-팝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대화가 또 너무 다르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이 또 훨씬 깊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면은 이 사람이 K-팝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를 오래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탈퇴 안 했으면 좋겠어? 이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인 것 같아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라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았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정말 엄청 덕질에 빠져 있을 때만 나오는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로가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약간 최근에 몇 년 사이에서 그 유튜브에 덕질 연대기 발표하는 거나 뭐 걸스나잇 같은 것들이 이제 컨텐츠로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맞아요. 그거를 꾸준히 하신 거네요? 네네네. 오. 그래서 저희끼리 이거 왜 우리 찍어서 안 올렸을까? 그럼 우리가 선구자가 됐을 텐데. 그런 근데 얘기를 했구나. 이게 콘텐츠화가 될 거라고조차 생각 못하고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늘 했던 일이었어서 콘텐츠를 화한 팬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긴 저도 친구들이랑 연말마다 모여서 3-4명씩 모였었는데 송년회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맞아. 특별하다고 지금 생각을 못해서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생각했는데 나 생각해보니까 매년 했네. 그쵸. 아. 이게 명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작은 모임인데 작년이랑 재작년에 하셨던 K-pop 파티는 진짜 파티였잖아요. 진짜 맞아요. 사람이 많았고 식순도 있었고 맞아요. 선물도 있었고 그거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 이걸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드신? 일단은 그냥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를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3명이서 모이고 또 3명이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면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어떤 그런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워낙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K-pop 팬들 만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재밌겠는데?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가 마케터 출신이라서 기획하는 거를 즐겨하고 해온 게 사실 그런 것들이라서 행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즐거워서 또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상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그게 있고 그 친구의 친구들까지 불러오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씩 시작하고 이게 재작년에 했을 때는 정말 제 지인들로만 구성이 됐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작년에는 조금 더 이제 판을 키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감이 있었죠. 더 잘해야겠다. 더 재밌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얘기했었던 콘텐츠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레퍼런스 삼고 그 전해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또 의견을 주셔서 그것들도 반영해서 재밌게 좀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매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할 것 같아요. 오. 근데 조금 형태를 계속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상반기에도 한번 조금 다른 형태로 약간 필리버스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부스를 세워놓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 필리버스터 하고 싶다 하면 그 방 들어가서 그 사람들끼리 또 떠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얘기를 이렇게 키보드 밖에서 하는 거를 저는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니즈가 계속 그들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K-pop 더 즐겼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K-pop 안에서 행복을 계속 느끼고 탈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뭐 엔터테인먼트 자체에서 되게 감사해야 할 분 아니야? 엔터보다 더 K-팝을 사랑하게끔 지금 이 마음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러니까 노력 같아요. 제가 그 K-팝 하면서 너무 즐거우니까 이들도 그 즐거움을 그러니까 사실 내가 집에서 혼자 보는 거랑 같이 떠드는 거랑 너무 크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그 재미를 더 많은 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계속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보이즈 좋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주변에 더비 친구를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좋아하는 게 진짜 맞아요. 심심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좋아했던 아이돌은 한 20명 정도 단톡방이 있었고 그게 거의 매일 활성화가 됐었고 그리고 그 시절 친구가 많았었어요. 뭐 그 트위터 친구들도 많았고 이랬어가지고 그 심심하다는 걸 느낀 적이 없는데 더보이즈 콘서트는 매번 혼자 가고 매번 혼자 오고 좋아도 나눌 곳이 없고 심지어 제가 그때는 더비 계정을 안 만들어서 진짜 어디 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이게 발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그룹도 원래는 처음에 한 1년 정도 혼자 좋아하다가 여기 촬영 감독님을 끌어들였죠.
확실히 더 재밌어. 맞아요, 더 재밌어. 맞아요. 도쿄돔도 같이 갈 친구 아. 있고 너무 좋죠. 만약 없었으면은 안 갔을 것 같기도 해요. 가고 싶어도 저는 성향이 혼자서 막 그런 거를 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친구가 있는 게 확실히 더 재밌게 맞아요. 덕질할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도 더보이즈 좋아할 때 제가 영업한 친구들이 다 더보이즈로 들어와서 4명이서 딱 더보이즈를 계속 좋아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저를 놀리죠. 내가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갈 때까지 더비네 이제 이렇게 놀리는데 그때가 사실 제일 재밌었던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혼자 해투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네가 지금까지 우리 했으면 같이 갔을 텐데 하고 가서 이제 동행을 구했어요. 이게 혼자 가는 것보다 사실 그 콘서트 끝나고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동행 구하고 또 마사지샵 가서 더비 자만추해가지고 그 더비랑 또 하루 보내고 정매가 주는 영향이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키보드로 어쨌든 좋음을 표현하는 거랑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올해 느껴온 게 K-팝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공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되게 수동적으로 그걸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예능을 보거나 아이돌들의 자컷을 봐도 우리는 그냥 그걸 재밌겠다 하고 그 관찰자에밖에 머무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K-팝 파티 안에서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컷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저 게임 되게 재밌어 보인다 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주체가 된다는 그 감각이 조금 저한테는 되게 큰 즐거움이었고 이거를 제가 전해주고 싶은 즐거움 중에도 그게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어서 우리가 한다.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이제 보고 소비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주체가 될 수 있다. 가장 주는 즐거움이지 않았나 생각들어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된 게 제가 그 K-팝 파티를 가서 너도 재밌게 놀았지만 그 파티 전반적으로 약간 내가 아이돌이 되는 경험스러운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최애코어를 입는다던가 나영석이 했던 그런 게임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한다던가 그런 게 되게 원래 늘 화면 속에서 그쵸. 아이돌들이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하려니까 제 머릿속에 계속 난 아이돌이 아닌데 라는 그 문장이 계속 떠다녔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주체적인 만드는 사람으로 있다고 쳤을 때 그거에서도 저는 팬 롤인 게 저한테는 익숙한 거예요. 저는 팬 롤로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제가 했던 뭐 생일 카페 한다던가 뭐 슬로건을 만들어서 배포한다던가 이게 저한테는 되게 주체적인 즐거움을 만드는 행위였는데 저는 늘 이 감각이 편하고 그냥 팬. 난 팬일 때 편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이돌이 되는 경험이어서 되게 뭔가 전혀 안 쓰던 감각을 맞아요, 쓴다? 맞아요. 너무 익숙하지 않다? 근데 너무 신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되게 너무 즐거워하고 보통 그런 걸 다들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너무 빠순인 거야. 근데 저는 제가 2번을 해보면서 느낀 게 모두가 낯선 감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몰입을 한 거지 처음 있는 일이니까 거의 대부분에게 그러니까. 낯설지만 뭐야 하다 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그냥 즐겼지 않았나. 맞아요. 약간 한여름밤의 꿈? 그날은 한겨울이었지만 받은 연락 중에 진짜 꿈꾼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이제 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꿈 같았다는 그러니까 거구나. 아이돌이 되기가 항상 하는 그런 일상은 아니니까 되게 다른 감각을 썼던 하루였어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제가 원했던 것도 그냥 그 문을 닫음으로써 다른 세계에 그냥 들어오는 듯한 걸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느끼셨던 것 같아서 다음에 가면 좀 더 아이돌처럼 행동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네. 내가 너무 그때 빠순이로 갔나 봐. 좀 다음에는 내가 더 아이돌 애티튜드를 내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이 없게 그런 상태로 가서 더 재밌게 즐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다음 파티 때는 슬로건을 그런 걸로 좀 내걸어야겠어요. 당신도 아이돌 애티튜드를 가지고 오셔라.
주라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했던 거를 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거를 발화하게끔 좀 도와주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하고 계시다고 느끼는데 그거랑 과한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껴요. 근데 그 한 끗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아, 그러게요. 방금 아까 그 덕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 느낀 게 이 서로 덕매들 간의 어떤 자정작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건강하게 이거를 소비할 것인가 건강하게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덕질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끼리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 네, 그게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발언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멤버를 이 친구는 또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가감 없이 편한 분위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불편하다. 그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영역을 존중하는 거? 그게 크지 않을까. 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향해 가는 길을 막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때 K-pop 파티 때도 입장할 때 서명서에 썼던 것 중에 하나도 사실 그렇게 막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헤이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가장 지양하고 싶고 가장 걱정하는 이제 지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서명서에도 그날만큼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혹시나 내가 아차 싶은 발언을 하면 바로 사과해 주시고 사과 들으신 분도 바로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적었던 거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서명문 쪽 그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모임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지만 그냥 실수를 통해 사과하고 받아주시다가 기본 전제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탈퇴하지 않고 계속 K-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주라님에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전에 대답했던 거랑 오늘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저는 K-팝이 살게 하는 힘 같아요. 단순하게는 공연 가는 날까지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사실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K-팝에서 만난 사람들과 복작복작 살아가는 게 또 내 일상에 너무 큰 힘이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NCT 도영군 입대 전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그 정점을 맛봤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더 나아가게 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K-팝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음악과 무대를 즐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행하는 그 사람을 개인을 또 알아가는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그 사람 다음 공연을 보려면 또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공연을 또 같이 볼 덕매들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K-팝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이 K-팝 하는 힘을 이어갈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에게는 K-팝이 그냥 계속 살아갈 힘이지 않을까. 이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 K-팝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갑반인 분들은 보통 여행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그날만을 이제 기다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사실 그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없고 저는 다음 공연 이제 끊어놓고 그게 살아갈 힘이거든요. 약간 여행을 대체하고 있다? 비슷하게? 좀 그런. 그래서 여행도 그 가기까지의 기대감과 갔다 와서의 추억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콘서트를 이제 올콘을 가면 여행 갔다 온 기분도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몸도 피곤하고 극도로 행복한데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오살 힘.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 있으실까요? 사실 이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역시 K-팝 얘기는 해도 끝이 없구나.
그게 너무 재미있었고 유진님과 더보이즈를 같이 좋아했었다면 우리가 맞아. 너무 같이 좋아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그 멤버도 비슷하고 네. 좋아하는 무대도 뭔가 비슷한 거 해서 또 재밌었을 것 같다. 그래서 역시 덕매가 주는 또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워크숍 끝났을 때쯤에 얘기했던 거지만 덕매를 더 많이 만들고 싶어서 이거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냥 일반 친구들이 주는 행복이랑 또 다르다. 그런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오늘 마지막 출연 소감과 마무리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1, 2화 때 혜인님이 너무 잘해주고 가셔서 부담을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역시 또 유진님이 편하게 얘기 이끌어주신 덕분에 좋아하는 얘기, 좋아했던 얘기 마음껏 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저는 K-팝 얘기할 때 제일 즐거운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웃는 모습이 다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웃었어요. 너무 마이크 쳐버리고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나와주셔서 주연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